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일단 34일차 승무패 초안 영상까지 띄워드렸고, 최종 방향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사실, 이번 회차 막, 그렇게 감이 좋진 않아요, 사실.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네, 불편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뭐, 예, 제 소신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비셀고베 대 요코하마인데, 이 경기가 솔직히 요코하마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게, 초기 배당이 왜 홈팀 쪽으로 정배를 매겼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정역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투표율이 43%로 요코하마가 이제 정배 투표율을 받고 있어서, 이 경기 굉장히 솔직히 난감한 경기예요, 사실. 막 요코하마가 압도적으로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은 살짝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요코하마가 더 유리해 보이는 요소는 사실 있습니다. 지금 요코하마가 3연승 중이기도 하고, 홈에서 지금 비슬고베가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다라는 점. 네, 또 이제 원정에서 막 근데 요코하마가 그렇게 전적이 좋지 않다는 점, 이런 점을 해봤을 때 솔직히 막 홈팀이 못 해볼 만한 경기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사실. 예. 사실 그래요. 뭐 해볼 만해 보인다라고 느껴져요, 사실. 네. 근데 최근 5경기에서도 일단 요코하마가 비슬고베보다 더 나았기도 했고 해서, 요코하마가 정배를 받아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왜 초기 배당을 이런 식으로 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비슬고베가 해볼만해 보이니까 라고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엄청나게 유리해 보이는 건 아니니까 요코하마 쪽으로. 근데 지금 정배 역배가 바뀌었다는 그런 점을 봐볼 때는 저는 요코하마한테 점수를 좀 더 주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무승부를 안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저는 무승부를 안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이 너무 높아요, 무승부가. 그래서 초반 방향은 승이었는데 제가 최종 방향은 패로 바꾸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왜 정배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요코하마 쪽으로 정배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어서 저는 단통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주 상무 대 인천 유나이티드인데, 사실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인천이 해볼만해 보이는 경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거를 인천으로 안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인천의 3연승은 예상이 안 되거든요, 사실. 뭐 최근 흐름만 보면 인천이 해볼만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정에서 지금 단 1승밖에 못하고 있는 인천과 홈에서 나름 그래도 선방을 펼쳤던 그런 상주 상무가 만나가지고 굉장히 이게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굉장히 비슷할 것 같다. 그래서 인천 승도 좀 예상이 간다, 이렇게 해서 예상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지우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은 상주 상무의 홈에서 무승부를 한 번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승부도 좀 이제 안 느껴질 수도 있고, 두 팀은 리그 2연속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무가 안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인천은 3연승을 못할 것 같으니까 또 인천의 승이 안 느껴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상주 상무 승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긴 해요, 이 경기가. K리그가 어떻게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갈 때가 맞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보통 보이는 대로 잘 안 가려는 성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결정은 여기서 내렸어요. 승무패로 지우고 싶었지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제가 참고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이 단통물을 가져가시면 그 경기를 좀 갈라서 가려고 해요, 사실. 그건 이제 저만의 방법이지 뭐 그 분이 틀린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 분 거를 항상 참고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낸 거고요. 그게 만약에 했는데 무가 뜬다 그러면 뭐 이건 제 분석의 방법이 잘못된 거니까 뭐 남을 다 탓할 필요도 없고,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번 경기를 그분께서 단통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승패 라인으로 갈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우려고 했어요. 초안 때는 승패라고도 잡았지만 그래도 지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승패로 나눠서 가겠습니다. 너무 승 같아 보여가지고. 다음에 사포로 대 나고야입니다. 이 경기는 솔직히 제가 그냥 그 패턴만 없었더라도 이거를 무승부로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무가 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일단은 두 팀의 전적에서도 무가 없었고, 또 이번 시즌 홈에서 계속해서 다른 결과를 냈는데 직전에 무였고, 18-20년도 홈에서 2연승 무승부 단 한 번이었는데 직전에 무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업다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이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패턴에서도 무업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패턴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제가 그래도 추려서 이제 만든 패턴이기 때문에 3번은 그냥 패턴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3번의 핵심 패턴이 바로 이 무업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업다를 한번 믿고, 네, 제가 이제 승패 중에서 하나를 골라 갈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무를 가고 싶어, 정말. 너무 내 머릿속은 너무 단통문데, 근데 그래도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그냥 제가 하던 방식대로 가보면요, 이거는 사포로가 나고야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아 보이거든요, 사실. 나고야가 너무 유리해 보여요. 네, 너무 유리해 보이는데 배당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일단 너무 강하게 들어요. 64% 정도를 받고 있다? 근데 지금 몇 퍼센트죠? 66.8%인데 배당이 몇이야?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 2배당 넘게 받고 있잖아요. 원래 초기 배당이 2.44였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함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저는 최종 방향은 승무로 잡고 싶고, 패턴을 적용시킨다면 단통 승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4번에 우라와 대 오이타인데, 이 우라와라는 팀한테 굉장히 많이 당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예. 일단은 뭐에 당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우라와 오이타 지금 두 팀의 현 흐름에 있어서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판단이 막 드는데, 근데 이제 전적 보시면 이제 우라와가 일단은 홈에서 4승을 더 챙긴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오이타가 좀 더 승리를 많이 챙겼다라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자, 근데 이것만 딱 봐도 일단은 우라와가 오이타랑 상대해가지고 뭔가 압도적인 느낌이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딱 그런 걸 뒷받침해주는 게, 오이타가 우라와를 상대로 뭐 3연승을 해본 적이 없다, 현 2연승이다 해가지고 막 우라와로 막 되게 몰리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사실. 원래 같았으면 이건 저는 오이타 승 애초에 바라보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픽을 보면 분명 삐까삐까 해 보였는데 우라와 쪽으로 많이 몰렸단 말이죠. 이 이유를 전 잘 모르겠고요, 사실. 그리고 4번 이거 업체들 예상도 보면요, 이게 승무로 엄청 몰렸거든요. 너무 우라와 쪽으로 막 엄청나게 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냥 속겠습니다. 네, 저는 우라와 사이드로 가겠고요.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방향 그대로 최종 방향 역시도 우라와의 승부를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번 경기 가시와 대 가시마인데, 자, 이 경기는 일단 역대 전적만 보시면 가시마가 가시와를 상대로 굉장히 좋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배당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역배당을 받고 있는 거가 합당한 건지를 좀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경기는 가시와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는. 그렇지만 가시마가 못 이길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그냥 흐름이 좀 더 좋을 뿐이지 압도적으로 뭔가 더 나아 보인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승부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이고, 가시마가 가시와를 상대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시마한테도 승산이 있는 경기다, 이런 식으로도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배당은 일단은 가시와 쪽으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 지금 2.33까지 올라갔는데, 투표율은 그대로 가시와 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팀은 홈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무승부 배당이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고요. 가시마는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 가시와보다는 더 딸려서 배당은 역배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히 누가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 경기. 굉장히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전 이 경기를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직 제가 판단을 못 내렸는데, 초반 방향은 승무라고 잡아놨지만 딱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거는 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이 경기는. 근데 이제 5번 경기가 참 희한한 게, 이게 일반 픽에서 보시면요, 이게 4표입니다. 이 4표를 받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 거냐면, 이 6번, 10번, 12번 정도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6번, 10번, 12번은 다 과반수로 몰려있는 픽이고, 심지어 이거는 이제 일방적인 그 사이드가 느껴지는 그런 경기인데, 사실 이 5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힘들다고 했잖아요, 이 판단 내리기가. 그리고 업체들도 보시면 한 팀도 패를 보고 있지가 않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승무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 방향 승부로 픽을 했습니다. 다음에
6번에 가와사키 시미즈인데 이거를 이제 이변을 예상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면 이거 가와사키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경기가 분명하고요. 시미즈는 너무나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변으로 가져갈 수 있냐 없냐의 차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4회차죠. 지금 34회차. 예. 이거 제가 아직 이걸 빠뜨렸네요. 지금 기다려보세요. 잠시만요. 32회차 32회차 이걸 제가 안 적었네요. 32회차 이변은 몇 등 투표율만 있었지? 1등은 이변 안 났고 1, 2, 3, 4등 다 이변이 안 났네. 잠시만요 여러분. 아 이 이변 났었네요. 2등 투표율 이변 났었네. 오케이. 33회차 여기서는 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1등 이변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걸 해보는 거거든요. 1등 이변 안 나왔고 2등 안 나왔고 3등 안 나왔고 이변이 없었네. 저번 회차에 이변이 안 나왔었네요. 근데 왜 이렇게 1, 2, 3, 4등에서 이변이 안 나온 거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어쨌든 이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1등 투표율 보시면요 4번 연속으로 쉬고 있거든요. 지금 이변이 안 나왔어요. 이제 거의 나올 때가 됐다라는 저는 신호로 좀 받고 싶은데, 왜냐면 이렇게 4-5번 다음에는 1등 투표율이 이변이 나오곤 해요. 3, 4, 5 이렇게 간격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4번 하고 1등 투표율 이변 나오고 그래 왔어요 여태까지. 물론 이제 안 그런 적도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5번 하고 나왔고 지금 이제 4번이 이변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34나 35회차에서 1등 투표율이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물론 제 지금 머릿속으로는 가와사키 시미즈가 절대 이변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너무 강해요, 사실. 이거 이변으로 안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전 몇 번 경기죠? 6번 경기. 솔직히 말하면, 이변 가져가고 싶어요. 그냥 1등 투표율이라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져가느냐. 승패로 나눠서 가겠습니다. 무승부를 안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승패입니다. 못 빼겠습니다. 근데 이게 승을 안 가져갈 수가 없어, 사실. 저는 승패입니다. 뭔가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서 가보겠습니다. 7번에. 근데 나 지금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못 봤어요. 가와사키 이변 보시는 분. 물론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나는 불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와사키인 것 같으면 가와사키로 그대로 가시기 바랄게요. 다음에 이제 7번 간바 오사카 대 도쿄인데, 솔직히 이 경기 제가 이거 패턴도 원래 7번도 원래 핵심 패턴이었는데 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무리수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를 이걸 페어 따로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수인 것 같아서 그래서 뺐어요. 어쨌든 이걸 뺀 상태로 다시 한번 보는데, 일단은 간바 오사카와 도쿄 현재 흐름만 본다면 일단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너무 괜찮아요, 흐름이. 근데 이제 도쿄는 원정에서 무승부가 4번 4연속 무승부였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러면은 심리가 무승부를 안 가져가고 싶어요, 원래. 무승부가 4번 연속이 나왔다 그럼 무승부를 안 가져가고 싶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이 1번 픽을 보시면요, 이 몇 번 경기였지? 7번 경기지. 무승부 픽이 많아요. 14개.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이건 저의 추측인데, 사실 왜 많을까? 이거 분명 무승부를 안 가져가고 싶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냥 과감하게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픽을 해보기로 결심을 내렸어요. 초반 방향은 승부였는데 최종 방향은 여기서는 이제 제가 단통무로 그냥 픽을 줄이겠습니다. 틀리더라도. 이게 3등부인데 지금 현재 투표율이 지금 현재 1등 투표율이 이거였잖아요, 원래 초반 때는. 지금 최종이 이거예요. 무승부를 엄청 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무를 안 가져가고 싶거든, 이 경기는. 근데 무로 이렇게 많이 몰린다라는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이거 단통무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번 산프이로 대 베갈타 센다인데 솔직히 이 경기가 둘 다 해볼만해 보이는 경기가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지금 11위 대 15위네요. 또 등수 하나 떨어졌네. 어쨌든 뭐 그렇게 보면 절대 뭐 산프이로가 엄청 유리해 보인다 이 느낌이 살짝 없습니다. 예. 뭐가 유리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배당 갭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저는 이거는 센다이의 승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당 이렇게 믿고 해볼만해 보이는데 배당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초반 방향 그대로 최종 방향은 네, 승무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번 수원 대 부산입니다. 이 경기 이제 많은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수원 승 가져가기가 불안하다라고. 예,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죠. 이제 뭐 흐름을 보면 오히려 두 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부산이 좀 더 나아 보일 정도로 수원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수원이 지금 현재 부산에 비해 좋아 보이는 거는 딱 하나, 이 전적 하나죠. 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최근 5경기도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무도 많이 느껴지는 경기인데 사실 저는 이 두 팀의 3번 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이 점과 이 데이터가 너무 강해요. 솔직히 이 두 개의 데이터 너무 강하고 그리고 느낌 자체가 일단은 수원 승이 맞는 것 같은데 느낌 자체는 이제 수원 승이 불안해서 수원 승을 안 가져가고 싶긴 한데 사실 이거는 또 불안한 게 부산 승은 아닌 것 같아요. 부산 승은 아닌 것 같고 이 승무 중에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냥 느낌이 수원이 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9번은 제가 승무 라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좀 이제 제 느낌대로 많이 가는 거라서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근데 이제 배당은 정배인데 투표율은 역배다.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무승부까지 끼우는 거예요. 네. 다음에 울산 대 서울. 솔직히 뭐 울산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지만 서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다. 근데 지금 투표율이 어울리지가 않는다. 왜냐면 서울도 분명히 나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4경기 동안 패배도 안 하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물론 울산에 비해서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8.9가 아니고 6.8이에요. 이 정도까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울산입니다. 네, 더도 말 안 할게요. 그냥 승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충분히 서울한테 기대가 많이 되는 경기예요. 근데 배당이 너무 높기도 하고 이 투표율 특히 이 6.8%를 예상이 간다, 그러니까 기대가 간다, 그럼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울산 단통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요코하마 대 세레소 오사카. 이 경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배당 자체가 일단은 세레소 오사카가 거의 2배당에 가까운 배당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흐름만 보면 일단은 홈팀과 원정팀에 있어서 원정팀이 더 나아 보이는 건 맞지만 홈팀이 못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막 기대가 안 되는 경기는 사실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경기. 왜냐면 이 두 팀은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홈에서. 그래서 11번에서는 무승부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엄청나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도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거는 무승부보다는 그냥 승패 라인으로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저는 세레소 오사카의 단통승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요코하마보다는. 네. 저는 이건 업체들이 충분히 무승부 아니면 승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 이게 세레소 오사카로 올 세레소 오사카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일반 픽도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이 3경기 제외하면 그 다음이 많이 몰려 있는 게 이건데 솔직히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세레소 오사카 단통패로 네, 최종 방향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12번 전북 대 강원인데 이게 2등 투표율입니다. 지금 2등 투표율이 계속해서 지금 막 나왔는데 솔직히 불안합니다. 이 경기도. 이 경기 불안해요. 막 강원이 이길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전북이 굉장히 많이 유리해 보이는 건 당연한데 저는 이 무승부를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 무승부를 전북 홈에서 무승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승부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저는 이게 전북이 패배하진 않을지언정 무승부는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 방향 그대로 최종 방향에서 네, 저는 승무라인을 찍도록 하겠고요. 13번 포항 대 성남은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게 무승부를 아예 배제를 했죠. 애초에 제가 패턴에서 이거 무겁다 굉장히 강하게 보는 패턴인데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무승부를 왜 대체 강하게 안 보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솔직히 3번보다는 강한 패턴은 아닙니다. 근데 굳이 이 14경기 중에서 가장 강한 패턴을 찾은 거죠, 저는. 일단 보시면, 자, 이렇게 일직선을 가시면요, 이게 무승부가 2번 연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23번 같은 경우에는 18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간 단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나밖에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27회차, 28회차. 이거 말고는 이제 2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란 말이죠. 이 3년간. 굉장히 강한 데이터예요, 사실. 확률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그냥 90 몇 퍼센트 정도 안 뜬다라는 거죠. 네,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그 3년간 20번의 무승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번만 무승부가 2번 연속으로 이어진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90 몇 퍼센트 정도가 2연속으로 이어진 적이 없다라는 건데, 그럼 저는 그 패턴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무승부를 배제한 상태로 승패 라인으로 갔고요. 뭐 아니나 다를까 무승부 없다라는 데이터 굉장히 강한 게 여기 떴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한 상태로 승패 라인으로 갈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이거는 포항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가 사실 맞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포항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왜냐면 뭐 일단은 현재 흐름에서는 두 팀 모두 해볼만해 보이는 경기가 사실 맞는데요. 근데 이게 근데 포항이 홈에서 지금 너무 못하고 있네, 사실. 원정에서. 근데 뭐 성남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성남이 포항이 더 좋아 보이는 이유가 이 역대 전적 때문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14경기 동안 10년간 홈에서 포항은 성남을 상대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 점 때문에 되게 강해 보이거든요, 포항이. 근데 배당이 이게 너무, 솔직히 성남이 배당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안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건 맞는데, 사실 이 경기가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업체들이 포항을 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포항을 안 보고 있다라는 거야, 한 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제가 만약에 여유가 되면 최종 방향은 승패인데, 여유가 없다 그러면 아예 단통패로 그냥 갈 거예요. 이거는 무승부 일단은 배제하고 승패만 맞을 것 같으니까 전 그렇게 갈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대구 대 광주. 일단은 뭐 대구가 광주에 비해서 뭐 전적이 좋았던 건 맞는데 엄청나게 유리해 보인다 그런 점은 딱히 없고요. 그리고 대구랑 지금 광주랑 뭐 현재 흐름을 비교해 봤을 때 대구가 뭔가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인다 이런 느낌은 살짝 아닙니다, 사실. 예. 뭐 유리해 보이는 요소는 있죠, 사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배당 갭 차이가 오히려 이거보다 더 좁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더 높죠? 광주의 승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하게 보고 있는 데이터가 이건데, 이것도 굉장히 강하지 않냐라 하는데 솔직히 전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제외를 시켰고요. 이 데이터를 굉장히 크게 믿어서 저는 대구의 승리를 조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대구 사이드가 맞는 것 같고, 최종 방향은 대구 사이드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단통으로 간다면 승으로 갈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무승부를 픽을 같이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다. 네, 최종 방향은 승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라인을 좀 정해봤고요. 분명 단통으로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복수픽으로 말씀드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방향을 정하는 거에 의의를 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에 대한 최종 픽은 아직 배당이 국내 배당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1차 배당 뜨기 전에 제 생각 그거를 1차 구매로 할 거고, 배당 뜨고 나서 생각이 변한 거를 2차 구매로 가져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네, 멤버십 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토삼이었습니다.